자,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연봉에 대한 기사를,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연봉에 대한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 그냥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하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야? 같은 종목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질문인 거야. 응? 이게 이 글의 퀘스천인 거야. 같은 종목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이러한 수입의 차이는 다른 직종의 구성원 사이에도 종종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앤서는 뭐야?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 그러면은 같은 종목의 선수들끼리 있는데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경제적 지대 때문이다. 경제적 지대 때문이다. 이 개념을 알면은 왜 연봉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자, 그러면 경제적 지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 공급 곡선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림은 한 노동자의 노동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기서 노동 공급 곡선이란 임금에 따라 노동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량을 표시한 곡선을 의미해. 자, 이 곡선에서 균형 임금이 지금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균형 임금이란 말을 해줬어. 균형 임금이 WO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균형 임금은 WO인데, 그때 LO만큼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대. LO는 노동의 공급이래. 그러면 노동자의 총 수입은 L0 곱하기 W0이래. 즉 A와 B를 합한 면적이 된대. 이때 A는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수입으로 이를 전용 수입이라고 하고, B는 총 수입 중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며, 자, 이게 뭐라 그랬어? 경제적 지대라고 한다라고 먼저 지문을 읽어. 자, 그림을 미리 보려고 하지 말고 글을 먼저 읽으세요. 읽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보자. B가 뭐라고요? B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가적인 수입을 인식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B가 뭐야? 추가 수입인 거고, 여기가 뭐라고? 경제적 지대. 그러면 균형 임금이 W0.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 얘가 뭐라고? 균형 임금.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총 수입이지? 여기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노동자의 총 수입은 요거라고 했었잖아, 그치? A는 뭐라고 그랬어? 최소한의 수입으로 전용 수입. A가 뭐라고? 전용 수입.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가적인 경제적 지대. 처음에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 왜 차이점이 나는가는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B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지대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총 수입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어떻게 했어요? 그래프를 먼저 읽는 게 아니고 지문을 읽어서 지문이 그래프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비문학 읽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프나 표가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절하지 않는 거를 미리 읽고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래프나 표가 나오면 그 그래프나 표를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그러면 설명하는 부분을 보고 그래프를 완벽하게 추가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노동자가 노동 공급으로 얻는 수입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 그러면 경제적 지대가 수입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 임금의, 자, 무엇에 따라 달라진대?
임금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대. 그러면 노동임금의 임금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런 것들 다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을. 노트에다가 따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빈 노트나 태블릿에다 따로 이 부분의 내용들을 또는 정의나 개념들을 꼭 적어두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뭘 얘기한다고? 임금이 바뀌는 것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를 의미한대.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탄력적이면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크대. 비탄력적이면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작대.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대. 자, 이번엔 뭘 얘기했어? 경제적 지대. 우리가 지금 아는 거,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경제적 지대라 그랬지. 경제적 지대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가 무슨 핵심이었지? 임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언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려면 노동 공급이 뭐가 돼야 돼? 비탄력적이 돼야 돼. 이 개념을 잡고 들어가라고. 앞에서 핵심어를 찾고 그 핵심어가 해주는 얘기들을 계속 물고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하면, 자, 설명을 해주네요.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금이 상승해도, 자,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자는 노동 공급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어떻게 돼? 양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어떻게 돼? 희소해져.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올라도 노동량이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지니까 희소해지고, 희소적이면 뭐가 커진다고? 경제적 지대가 높다고. 따라서, 여기서도 따라서야. 따라서란 말이 없어진 거야. 따라서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소득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으로 인한 노동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이거 아까 앞에 얘기했지. 비탄력적이면 경제적 지대가 높아지고, 이 경제적 지대가 높아지는 이 B 부분이 추가 수입이라 그랬잖아. 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비탄력적 그 희소성으로 인해 높은 수익의 대부분을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은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B가 굉장히 높은 거겠지. B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에 반해 그랬어. 그럼 반대되는 거지. 이와 반해. 노동 공급이 탄력적이면 임금이 올라도 공급이 또 막 증가해. 그러니까 무슨 결과나 희소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때? 작아. 이 과정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동 공급선의 기울기와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노동 공급 곡선의 임금 탄력에서 서로 반비례한다고. 극단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자, 노동 공급 곡선이 아까 전에 줬던 경우가 이게 완전히 수평이 오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얘가 수평이 오는 경우는 뭐가 된대? 완전 탄력적인 경우래. 그러면 노동 공급의 희소성이 어떻게 되니? 전혀 없어. 경제적 지대는 0이 되고 소득은 전부 전용 수입이 돼버려. 반대로 노동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는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 자, 이 경우가 나오잖아. 그치?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희소성이 가장 커지게 되므로 소득은 전부 뭐가 된대? 경제적 지대가 된대. 비탄력적인 경우, 즉 수직인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편 좀 끊어지네요. 한편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경제적 지대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 공급을 제한해서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뭐라 그래? 지대 추구 행위. 지대 추구 행위, 그러니까 B 부분을 높이려는 행위가 되겠지. 그러면 이 B 부분을 높이려는 이와 같은 행위는, 자, 어떤 단점이 있어? 첫 번째, 진입장벽을 높여 타 집단 간의 자유경쟁을 억압하게 돼.
그래서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부르게 돼. 따라서 지대 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뭐를 하고 있어? 진입장벽을 철폐를 하거나 각종 기득권을 해체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대가 높은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균형임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왔지? 이런 거 정리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지문이 되게 어려운 지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쉽죠? 되게 단순하게 짰잖아요. 그쵸? 이 개념만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문제 풀어보고 또 다시 한번 또 얘기 한번 할게요.